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시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미국 일방주의에 편승해서 관계 정리를 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의 나라들은 과연 어떤 처지가 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냉전 구도가 당분간은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 국제정세 변화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한국에 주문했던 이야기가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북한 제재에 더욱더 동참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북한과 미국은 미국이 좀 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 라고 이렇게 응수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북한의 신뢰를 줬고 대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핵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주적을 표현하는 문제에서 우리도 물론 북한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북한도 우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한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민들 중 일부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로 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노하지만 상대를 자극시키면서 내 나라 국민에게 큰소리 뻥뻥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상대를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방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체계가 인리로 인정받았고 현무포를 비롯한 많은 무기들이 생산이 되고 개발이 되었죠. 굳이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고 훈련하고 상대에 대해 대비하는 것을 모두 알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대를 긴장하게 하고 상대를 도발하게 하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키우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겠죠. 북한을 자극하는 사실상 모든 것을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정작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핵무기를 남한에 투하할 수 있다 라는 말 외에 들은 것이 없고 미국에게서는 주요 산업을 모두 미국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장래에는 철강 산업까지도 미국으로 옮겨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면 우리 정부는 다 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미국에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주고 있다면서 북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 제재를 풀지 못하는 것이나 남북관계의 경색의 주요 원인이 우리 한국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가까이 지내려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은 미국 자체의 북한 핵에 대한 전략이 변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표명되는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입장이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며칠 전 북한에서
핵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했죠. 자신들의 법에 명시했다고 하면서 선제 핵 사용까지도 명문화하면서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으니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 유럽이나 그 어느 나라도 대상에서 빠지진 않겠지만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남북한이 대립을 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발표가 북한에서 나오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어야 맞는 것인데 사실상 거의 다루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간단한 논평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덤덤해도 너무 지나칠 만큼 덤덤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한미 양국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방침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국제정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북한 핵을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북한 핵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북한 밖으로 반출되지 않는, 흔히 말해서 북한 핵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비핵화만을 미국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아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 이전 문재인 정권과 가장 큰 차이는 중국과의 외교,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서 인식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에서 미국과 일본이 환영하고 대한민국을 우대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있느냐, 그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작용을 상대가 하지 않는 곳이 국제 정세이기도 하고, 내가 우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나를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에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국제정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재 국제정세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국제정세마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변화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변화가 오게 됐을 때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파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는 연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오까지 미국 내의 공장을 모두 가지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네 가지 모두가 우리의 전략 산업이고 핵심 산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지 말라, 중국에서 사온 자원으로 물건을 제조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사실상 중국과 단절에 가까운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거 저런 것을 관계자들이 타진하고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그다지 산업에 중요하지 않은 물품들부터 대체 나라에서 조달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중국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수개월째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죠.
만약 미국 위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정쩡하게 재편이 돼서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중국, 인도, 아세안,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밀집되어 있는 이 경제권에서 우리가 제대로 힘을 못 쓸 그럴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불가피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 기분을 맞춰주고 그쪽으로 편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 올해 안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제관계에 대비해서 중국, 러시아, 아세안 이 모든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국제정세가 확연하게 바뀔 때쯤에 우리가 급속히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느냐,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준비를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면 차기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궁금TV가 좀 주제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